지난 13일 새벽 3시 영덕 앞바다에서 정치망을 걷던 선장은 괴물 생선이 잡혔다는 확신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전해진 묵직한 느낌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무게였죠. 그리고 그 실물을 확인한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길이 1.6m, 무게가 무려 314kg에 이르는 초대형 참다랑어 한 마리가 떡하니 정치망에 잡혀 있었으니까요. 최근 경북 앞바다에서 참다랑어가 종종 잡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무게는 10kg 안팎입니다만 314kg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작년 강릉 주문진 앞바다에서 잡힌 참다랑어가 160kg으로 역대급 크기라며 대대적으로 보도됐었는데 1년 만에 그 2배가 넘는 참다랑어가 영덕에서 등장한 겁니다. 참치는 주기적으로 서식지를 옮기는 회유성 어종으로 원래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지의 온대 및 열대 해역에 널리 분포합니다. 그러나 최근 기온 상승 및 해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강원도 인근 해역에서도 서서히 발견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314kg에 달하는 초대형 개체가 포획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도 참치가 잡히니 새로운 고급 어종 시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며 기대를 표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반길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에너지, 동물, 식물 등 지구상의 모든 자원은 유한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사용한 탓에 오늘날 많은 자원이 고갈 위기에 놓였고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참치도 예외는 아닌데요. 1990년대부터 남획으로 인한 자원 고갈 우려가 커지자 전 세계는 대양별 어획량을 제한하는 이른바 참다랑어 쿼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쿼터제는 해역별로 연간 포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국가 간에 배분하는 제도로 한국 역시 이를 준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한국은 연간 약 1219톤의 참다랑어 어획 쿼터를 할당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난류성 참치가 우리 연안까지 이동하기 시작했고 어획 의도와 상관없이 그물에 걸리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미 배정된 쿼터를 초과하여 잡힌 참치는 위파는 물론 육상 반입 자체도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결국 어부들은 이를 바다로 되돌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참치는 한국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생선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최초의 원양어업을 가능하게 했던 생선이니까요. 현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참치 원양어업 기업과 미국 시장 1위 참치캔 브랜드가 모두 한국 기업일 정도로 성장했으나 그 출발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잠시 사진 한 장만 보고 가겠습니다. 1957년 10월 7일 경무대 뜰에서 촬영된 이 사진 속 생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어선 지나모가 인도양에서 잡아올린 청새치입니다. 당시의 지나모 선원들은 이를 참치로 착각할 만큼 원양어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1960년대 당시 한국은 전쟁 직후라 산업 기반이 거의 파괴되어 경제 개발을 위한 물적, 제도적 토대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원양어선들은 외교 관계조차 수립되지 않은 먼 해외 바다를 누비며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는 국가 경제 성장의 귀중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참치, 오징어 등 원양 어획물은 별도의 국내 원자재나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아 외화 가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 극도로 귀중했던 달러를 확보하는 데 원양어업이 큰 역할을 했고 이는 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1957년 지나모가 시작한 원양어업은 이후 전 세계 5대양을 무대로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그 결과 1975년에는 원양 어획물 50만 톤을 달성했고 1992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약 102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나모가 1957년 시험조업을 시작해 1979년까지 벌어들인 외화가 약 2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당시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송금한 외화의 20배에 달하며 1971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약 5%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물론 외화벌이 규모로 그 가치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당시 원양어업은 현대의 반도체나 석유화학 산업에 비견될 정도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주목받았으며 이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헌신도 상당했습니다. 5대양을 누비며 망망대해에서 조업을 해야 했기에 사고 위험도 컸고 실제로 많은 선원이 순직했는데요. 스페인의 라스팔마스와 테네리페, 사모아, 수리남, 타히티, 피지, 앙골라, 세네갈 등지에 해외 원양어선 묘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그곳에만 300명이 넘는 영령이 잠들어 있습니다. 물론 해외로 안장된 분들도 계신 반면 사망 후 고국으로 이송된 분들도 있으니 미처 파악하지 못한 숫자는 적어도 몇 배는 더 될 겁니다. 어쨌든 원양어업에 문을 연 참치가 지금은 한국 앞바다에서 잡히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이고 이를 거의 대부분 버려야 한다니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혹 재작년 이탈리아를 초토화시킨 푸른 꽃게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부터 이탈리아 인근 바닷가에 등장한 꽃게가 조개와 굴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불러왔었죠.
이에 정부가 나서서 326톤을 포획했지만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아 골칫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꽃게가 지중해를 장악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선박 평형수를 통해 지중해로 유입되었고 이탈리아 연안의 수온이 일정 기간 10도씨 이상으로 유지됨에 따라 생존, 번식에 최적화된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게다가 천적이 없는 탓에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했죠. 한국 연안에서 포획되는 참치 상황도 유사합니다. 해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기존에 보기 힘들었던 난류성 참치가 점차 우리 바다로 이동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참치가 귀한 어종이니 긍정적이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참다랑어 쿼터제를 고려하면 일정 수준 이상을 포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직 이처럼 달라진 어종 분포에 대응할 해양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어종 분포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려 해도 입법 및 행정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됩니다. 그 사이 수온이 재차 변동하며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기후변화가 생태계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만 바다는 수온 변화에 더욱 민감하여 서식지 이동이 빨리 일어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올겨울은 갑작스러운 한파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포근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1월에도 코끝이 얼어붙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지구는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트럼프 재집권 등등 국제적인 이슈에 가려졌을 뿐 세계는 지금 현재 기후변화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는 한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먼저 참다랑어 사례에서 보듯이 한류성 어종은 감소하고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는 현상이 우리 연안 전역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명대 공중보건학과 김종규 교수 연구팀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갈치, 명태, 참조기, 고등어, 꽁치, 멸치, 오징어 등 7개 주요 어종의 어업 생산량 변화를 추적해 이를 재난정보 학회지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7개 어종의 총 어획량은 1986년까지는 증가하다 점차 감소하더니 2010년에는 1981년에 비해 25.8% 감소했습니다. 30년 사이 어종에도 변화가 생겨 1981년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는 멸치, 명태, 갈치 순이었는데 2000년에는 오징어, 멸치, 고등어 어획량이 50% 이상 차지했습니다. 2010년에는 그 순서가 바뀌어 멸치, 오징어, 고등어 순이 됐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어업 생산 동향조사 결과에는 2020년 멸치, 고등어, 갈치로 순서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멸치, 오징어 등의 난류성 어종은 증가하고 명태와 같은 한류성 어종이 크게 감소한 것은 한반도 주변 바다의 수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멸치의 경우 상황이 심각합니다. 남해 등지에서 주로 잡히는 죽방멸치의 경우 수협에 위판하지 않고 주로 개별 판매하는데 품질에 따라 1kg당 최고 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보물멸치로 통합니다. 일반 멸치보다 적어도 5배는 비싸며 백화점에선 90만 원에 판매되기도 하는데요. 그물로 잡는 다른 멸치와 달리 어획 과정에서 비늘과 살이 상하지 않아 맛과 상품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방멸치 어획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죽방멸치의 고향인 남해군에서는 2020년 55톤에서 2021년 31톤, 2022년 30톤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해에서는 멸치가 감소하는 대신 정어리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2023년 4월부터 정치망에 어획된 전체 어획물 중 정어리가 최대 91%나 차지했죠. 2006년 당시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정도로 미미했던 정어리 어획량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족 자원이 변화하자 수상가공식품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멸치가 아닌 정어리로 액젓 담그기를 시도하는 업체도 있을 정도죠.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기후변화는 과연 어느 정도이기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보고된 바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약 0.84도씩 상승하는 동안 한반도는 1.22도씨나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50년간 해수 온도가 세계 평균 0.52도씩 상승하는 사이 한반도 연안은 1.12도씩 상승하여 2배 이상의 속도로 기온과 수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상청의 여름철 기후분석 결과에 의하면 2023년 여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24.7도씨로 평년보다 1도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상 관측 이래 4번째인데요.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극한호우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장마나 폭우 수준을 넘어서는 집중호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실제로 최근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평균 660.2mm를 기록했으며 남부지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작년의 경우 추석까지 낮 최고 기온이 30도씨 안팎까지 오르는 이른바 가을더위 현상도 빈번히 관측되고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6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대 김종성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하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2100년엔 우리나라 전국토의 4% 이상, 인천 같은 경우는 절반가량 침수된다는 모델링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33년간 해수면이 9.2cm 높아진 부산은 그 즈음 해안 쪽이 거의 잠긴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체감되기 전에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300kg이 넘는 초대형 참다랑어가 잡힐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식생활이나 문화적 즐길 거리조차 머지않은 미래에는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절 패턴의 단순한 변화가 아닌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서 이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